단기 상담, 장기가 아니라 단기 상담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내담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례 문제입니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잦은 가출로 어머니가 상담을 의뢰한 17세 고등학생. 잦은 가출은 단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잦은 가출이 있는 것은 많은 여러 번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 상담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장애 경향성을 보이는 19세 고등학교 중도 탈락자가 있습니다. 성격장애라는 요인도 단기 상담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중학교 이후에 학교 부적응과 우울을 겪고 있는 18세 고등학생입니다. 중학교 이후에 학교 부적응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만성입니다. 만성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따라서 단기에 어렵습니다. 18세가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성 친구를 사귀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을 신청한 15세 중학생입니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단기 상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정신적인 외상으로 자아가 많이 약해져 있는 16세 중학생. 정신적인 외상도 단기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각각의 지문에서 단기의 어려운 부분을 보면 잦은 가출, 그 다음에 성격장애, 그 다음에 만성화된 거, 그 다음에 정신적인 외상, 이런 것들은 단기 상담에 어려운 것들입니다. 답은 4번이죠. 이성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상담을 신청한 15세 청소년은 단기 상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단기 상담하면은 대개 이제 단회 상담과 많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회성이 있는 것이나 고작해야 단기 상담이나 단회 상담은 1회 내지는 약간 짧은 형태의 상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0번의 답을 4번으로 4번의 답을 4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5번 문제 들어갑니다. 4번 문제 체크해 주십시오. 이런 사례 문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성 관련 상담에서 상담자의 태도로 가장 옳은 것은입니다. 자, 성상담이라고 하는데요. 내담자가 성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다. 여러분, 이 성에 대한 기본 지식을 내담자가 갖고 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성 관련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내담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상담자의 태도이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상담자의 태도. 상담자는 내담자가 성에 대한 좀 기본 지식이 좀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상담자가 여기 4번을 보면 상담자의 기본적인 성 지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랬는데 중요하죠. 상담자가 기본적인 성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성상담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내담자를 도와주는 거니까 1번과 4번을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 문제가 상담자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다른 성 문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될까요? 네, 영역을 넘어섰다면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게 맞습니다. 윤리강령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내담자가 성 문제를 왜곡하고 꺼려하는 느낌이다. 내담자가 성 문제를 왜곡하고 꺼려한다 그러면 회피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담자의 태도가 아니죠. 자,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오답 노트 할 수 있고요. 듣고 목표를 정하고 정해진 목표를 풀어나가고 끝을 맺는 과정은 끊어요. 일반 상담과 다릅니까? 아닙니다. 일반 상담과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성상담이라고 해서 이 과정이 또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일반 상담과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 옳은 내용 찾았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성 문제가 상담자 영역을 넘어섰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죠. 그러면 다른 성 문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번 문제는 인간중심 상담 이론입니다. 인간중심 상담 이론, 칼 로저스고 시험에 잘 나오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입니다. 객관적 책임이 최우선이다. 인간중심 상담에서 강조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주관적인 경험,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체험이라 했으니까 틀렸고요. 2번, 인간은 학습을 통해서 자아실현 경향성을 배운다. 아닙니다. 학습을 강조하는 것은 행동주의고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 두 번째 문장은 자아실현 경향성은 선천적이다라고 하죠. 타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학습에 의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자아실현 경향성은 타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타율적이 아닙니다. 스스로 가능하는 자율적입니다. 외부에서 그래서 통제에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율적이므로 상담에서 상담자의 태도와 허용적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게 맞죠. 상담자의 태도 세 가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이의 진솔성입니다. 그리고 허용적인 분위기가 중요하죠. 그것이 인간 중심 상담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결정론적 관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정론적 관점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수평적 관계를 중시한다. 이건 맞습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고 결정론적 관점은 거부하는 것이 인간 중심 상담입니다. 답은 4번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장 가셨으면 옳은 것 찾을 때 4번은 금방 찾을 겁니다. 4번이 인간 중심 상담에서 강조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문제를 풀어주는 입장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6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7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교류분석 상담. 교류분석 상담은 에릭 번이라는 학자가 교류분석 상담입니다. 자, 가로, 피부 접촉, 표정, 태도, 감정, 언어, 기타 여러 형태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반응을 알리는 인간 인식의 기본 단위는 뭐냐? 개념이네요. 자, 이것을 우리가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자, 스트로크는 인정자극이라고 하죠. 인정자극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반응을 알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기 상대방에 대한 반응을 알리는 거예요. 피부 접촉이라든지 표정이나 감정, 언어, 여러 형태의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반응을 알리는 것을 우리가 인정자극, 스트로크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설에도 있지만 사람들 간의 인식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 간의 인식이. 자, 이게 보면 인간 인식의 기본 단위라고 나왔죠. 사람들 간의 인식이 이루어지는 단위를 우리가 보통 스트로크의 개념으로 잡습니다. 스트로크는 인정자극이라 해서 우리가 이제 뭐 게임 분석할 때 나오는 단어가 되죠. 그건 참고만 하셔도 되고요. 교류는 아실 것 같고 각본이라고 하는 것은 생애 초기에 결정된 거죠. 생애 초기에 결정된 것입니다. 자, 행동에 대한 어떤 반응 양식을 우리가 각본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인생 각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라켓이 있습니다. 라켓 감정이라는 말도 있죠. 만성적, 부정적 감정을 우리가 라켓 감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켓만 본다면 초기 감정을 확증하기 위해 간단하게 쓰세요. 초기 감정을 확증하기 위해 사람을 조작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을 조작하는 과정. 조작하는 과정을 라켓이라 하는데요. 자, 이 라켓과 연관성이 있는 분석은 게임 분석이라고 하죠. 게임 분석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게임이 바로 5번에 나왔는데요. 게임은 이면적 교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면적, 암시적 교류와 연관성이 있다. 이미 이론에서 말씀을 다 드렸던 거고요.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방해합니다. 친밀한 관계 방해하는 것이 바로 게임이다.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또 이면적 교류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7번 문제는 나머지 것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스트로크가 답입니다. 피부 접촉, 표정, 태도 등의 내용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반응을 알리는 인간 인식의 기본 단위인데 그게 바로 사람들 간의 인식이 이루어지는 단위인 스트로크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7번은 교류분석 상담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쭉 깔렸습니다. 모두 다 교류분석 상담의 개념입니다.